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그 여파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중국산 부품을 쓰거나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타격 또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등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게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 우리 기업들 또 생산 공장에 지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지금 상황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우선 자동차 회사들부터 지금 문제인데요. 네. 현대자동차 또 쌍용자동차 이제 이런 곳에서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 라인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마침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부품이 엄청나게 대단한 부품이 아니에요. 와이어 하니스라는 제품인데요. 와이어 하니스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와이어, 배선, 전기선이죠. 하니스는 묶는다는 뜻이니까 배선 묶음입니다. 네. 자동차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전기선을 연결하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전기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깜빡이를 켠다든지 또는 실내등을 켠다든지 거기에 연결하는 배선이 여러 개 묶음으로 돼 있는데 그 묶음을 우리가 재고 공급을 일주일치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게 이번 사건의 이제 본질인데요. 네.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라라는 회사 또 경신이라는 회사, THN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한국에 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생산비를 좀 줄이려고 중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전체 조업 금지 명령을 내니까 근로자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예. 그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는 게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만 하나만 안 들어가도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대 자동차가 지금 직격탄을 받았는데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못 구할 수 있는 제품,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아니라 수급의 차질이다. 그래서 사태가 그렇게 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사스나 메르스 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사스, 메르스와 지금 사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근본적으로 이 사스 사태 때는 우리나라에 환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중국에서는 굉장히 컸지만 한국에서는 사건이 생기지 않았던 거고 또 메르스 때는 한국에서는 중동발 이 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가 굉장히 폭풍처럼 다가왔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또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스가 생겼던 게 2002년, 2003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네. 전체 GDP에서 차정하는 비율도 약 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때는 대부분 아주 저급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런 것을 중국이 그 당시에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그 당시 사스는 남쪽 지방, 광둥 지방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 코로나는 우한에서부터 양자강을 거쳐서 샹하이까지 연결되는 중국의 산업벨트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이 대목을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난 사태 때와 좀 차이점을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재 전체 우리나라 그 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 부품 중에 외국 수입액을 국별로 나누어 보면 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약 32% 정도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본의 이른바 소부장 공격, 소재 부품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치렀는데 네.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채 남짓 안 돼요. 네. 지금 그래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픈 것은 일본의 소재 부품은 복제 불가능한
또 일본만이 가장 앞서가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부품은 대부분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준 것입니다. 네. 또는 우리 회사 중소기업이 직접 나가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컨트롤, 관리는 가능한데 다만 지금 중국 정부 자체가 생산 시설 자체를 막아놓고 근로자를 네. 나가지 하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과거 사태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우리 기업에게 충격으로 와닿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러면 이 30.5% 중국산 부품을 대체가 전혀 불가능한지 뭐 방법이 없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기술적으로는 100% 대체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하드 와이어니스, 와이어 하드니스, 요건 앞으로도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요. 이게 자동차의 안에 전기와 전기선을 연결하는 선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아주 가나들한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이것을 재고량을 일주일분밖에 안 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현대차에 이번 과실도 적지 않다고 봐요. 이런 사태가 생기면 적어도 한 달 정도 재고 물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와이어 하드니스, 이 배선 묶음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만들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만 당장에 만들려니까 거기에 또 기계가 필요하고 돈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빨리 중국에서 이 조업 중단이 풀리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이고 그것이 더 장기화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와야 되고 예. 그것도 안 되면 국산을 한국에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네, 조업 중단을 풀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이제 외교적으로 성윤보 장관을 통해서 공장 가동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게 외교적인 그런 접근 또 설득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성윤모 산업부 장관 또 홍남기 부총리 우리 경제 장관들이 발빠르게 매우 신속하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애로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우선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 그 조업 중단을 풀겠다라는 것인데 오죽했으면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문제, 중국 정부가 조업 중단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긴 두 가지 회사의 그 차원이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조업 중단을 푸는 것은 우리 그 기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기업 100%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것을 중국이 지금 조업을 못하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그 바이러스 문제가 조금 덜한 지역에 외교적으로 좀 간청을 해보겠다. 뭐 그런 건데 현재 중국의 분위기가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 예외를 과연 둘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전망이 썩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본다는 그런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경제적인 영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